이번에는 라이팅 설명을 드릴게요. 기본 여기 쉘프 바에 이렇게 라이팅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클릭을 해서 만드실 수도 있고, 크리에이트에 라이트, 여기에 있는 라이트 똑같습니다. 여기에 있는 빛들을 만들 수가 있고, 새로운 공을 하나 만들어 놓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카메라도 지워버리고. 그리고 빛이 없을 때, 아무 빛을 만들지 않았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이 기본 라이트 세팅으로 렌더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 마야에서 사용을 하는 빛을 이용을 해서 요 그림자를, 빛과 그림자를 만들어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림자가 있으려면은 무조건 빛이 있어야겠죠. 라이팅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그림자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뭐 하나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요거 말고 포인트 라이트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요 포인트 라이트를 하나 만들었고요. 컨트롤 A를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어트리뷰트 상세 속성 창이 나오게 됩니다. 혹은 우측 탭에 채널 탭이 아니라 어트리뷰트 에디터를 클릭을 하시면은 내가 선택한 뭐 개체 상세 옵션 창이 뜨게 되죠. 어트리뷰트 창. 여기 보시면은 제가 포인트 라이트를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 타입에 포인트 라이트, 그리고 여기를 클릭을 해서 다른 라이트로 바꿔 주실 수도 있어요. 이거를. 근데 요렇게 고르는 것보다는 요게 바꿔서 쓰기보다는, 바꾸려면은 얘를 지우고 다시 뭐 만들어서 사용을 하는 게 일반적으로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빛이 있어야 이렇게 그림자가 생긴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요 빛의 기본적으로 어트리뷰트 창을 보게 되면은 여기에 섀도우라는 탭이, 요 빛의 옵션에 그림자 옵션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요 빛이 있어야 그림자가 있기 때문에 빛과 그림자 옵션은 항상 같이 다니게 되죠. 그래서 예전 버전이기 때문에 요 빛마다 그림자가 하나씩 딸려서 들어오게 되는 렌더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른 렌더러는 뭐 요렇게는 하진 않아요. 이게 좀 옛날 방식이기 때문에 요 빛과 그림자 옵션이 같이 딸려오게 됩니다. 일단은 옵션을 조금, 여기 있는 옵션이 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빛의 옵션은. 그래서 포인트 라이트 하나로 일단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컬러는 말 그대로 빛의 색이죠. 빛이 무조건 흰색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뭐 백열등이면은 약간 뭐 이런 누리끼리한 빛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컬러를 바꾸고 렌더를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누리끼리한 빛이 생겼어요. 여기 뭐 깨져 있는 게 보이는데, 요게 렌더 옵션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굳이 건드리진 않고
하겠습니다. 딱히 건드리면 더 복잡해지기 때문에 빛과 그림자만 보면 되기 때문에. 자, 빛 자체가 노란 빛으로 이렇게 바뀌었죠. 그리고 요 창에서 어, 제가 다른 렌더 이미지랑 비교를 하기 위해서 요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미지가 하나가 저장이 돼요. 이렇게 눌렀는데 여기 아래 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요 이미지가 잠깐 저장이 된 거예요. 요 뷰포트 창에서 비교하기 쉽게. 그래서 내려놓고 요 컬러를 약간 파란색으로 바꿔볼게요. 그리고 다시 렌더를 하게 되면은, 또 저장을 하게 되면 이렇게 전에 파일을 드래그 형식으로 이렇게 비교를 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렌더러는 좀 더 좋아지긴 했는데 요거 예전 방식이다 보니까 조금 불편한 게 있어요. 그리고 휠로 이렇게 스크롤로 확대를 해서 보거나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미지 자체가 뭐 줄어드는 건 아니고 확대를 해서 보거나 다시 요 1대1 버튼을 누르게 되면 원본 이미지 사이즈가 그대로 보이게 됩니다. 요 창도 줄이면은 비율에 맞게 이렇게 줄어들어요. 그래서 요거는 빛의 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텐시티는 빛의 색이에요. 그래서 빛의 종류, 그 다음에 컬러, 그 다음에 색이, 요 세 개가 기본적인 설정 옵션이고요. 지금 1이 너무 어둡다 하면은 2배로 이렇게 키우면은 이렇게 2배의 밝기 값을 가진 그런 밝기가 나오죠. 그래서 다시 1로 해서 렌더를 해보고, 요 아래 있는 체크되어 있는 세 개 옵션이 뭐 중요하면서도 전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일루미네이트 바이 디폴트, 요거를 체크를 꺼주시게 되면은 요 빛을 잠깐 동안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끄게 되면은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죠. 그래서 빛을 없애버렸어요. 근데 내가 요 빛을 포인트 라이트를 만들었다가 꺼버렸기 때문에 디폴트 라이트도 적용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껐다 켰다 뭐 잠깐 렌더를 해서 요 빛의 정도를 잠깐 보기 싫을 때, 다른 라이팅이랑 여러 개의 라이팅이 있을 때 얘만 끌 때 요거를 꺼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가지의 옵션이 있어요. 에미트, 디퓨즈, 그 다음에 에미트, 스페큘러. 요거를 어떻게 보여드리는 게 좋을까? 자, 컬러를 조금 넣어보죠. 그리고 하이퍼 쉐이드 창에서 여러분이 텍스처랑 재질을 넣을 수가 있죠. 여기 뭐 다른 여러 가지 쉐이더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램버트라고 하는 기본 쉐이더가 다 적용이 되는 상태고요. 여기에 하이라이트를 가진, 저 하이라이트가 좀 쨍하게 맺혀지는 포옹 재질을 이 친구한테 포옹을 이렇게 입혀 보겠습니다. 뭐 적용하는 법은 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요 포옹의 색을 빨갛게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스페큘러 컬러도 조금 높이고 이렇게 재질을 한번 바꿨습니다. 그리고 렌더를 다시 해볼게요. 자,
이 친구의 색은 지금 빨간데 빛이 너무 파랗기 때문에 이렇게 파라딩딩하게 보이죠. 다시 하얀색으로 바꿔서 렌더를 하면은 이렇게 빨간 부분과 반사 값이 적용된 이 지금 바닥의 부분이 여기에 비쳐서 이렇게 보이는 거죠. 지금 너무 제가 반사 수치를 높여버렸네요. 자, 반사 수치를 조금 낮춰서 다시 렌더를 해보겠습니다. 자, 퐁 말고 자, 기본 퐁으로 다시 옵션을 바꿔서 렌더를 해보죠. 바닥에 있는 부분이 뭐 반사가 왜 이렇게 많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뭐 이렇게 일단 보여요. 요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은 요 부분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렇게 하이라이트가 맺혀지는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빨갛게 보이는 이 공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빨간색, 그 다음에 이 빨간색이 아니라 하얗게 맺혀지는 하이라이트 부분, 이 두 가지가 보이게 되는데 이 두 부분을 아까 그 빛의 속성에서 얘를 렌더를 할 건지 안 할 건지를 체크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디퓨즈가 여기에 있는 컬러 값이 디퓨즈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스페큘러가 여기 보이는 하이라이트 스페큘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디퓨즈를 렌더를 안 할 거야. 그러면 색이 렌더가 되지 않겠죠. 렌더를 해보면은 이렇게 하이라이트만 맺히는 화면이 보이게 되고, 반대로 하이라이트 스페큘러를 끄고 디퓨즈만 렌더를 체크를 하고 렌더를 하면 이렇게 하이라이트 부분이 렌더가 되지 않게 됩니다. 요거는 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냐면은 우리가 실제로 보면은 컬러랑 하이라이트가 같이 무조건 있겠죠, 물체를 볼 때. 하지만 3D 상에서는 이 두 개를 구분을 해서 나눠 놔서 사용을 합니다. 나눠 놓은 이유는 이제 합성을 위해서 나눠 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이 컬러 값만 요 컬러 값만 렌더를 해서 이 컬러 값 부분을 색을 다르게 변환을 하거나 할 때 이 디퓨즈만 뽑게 되고요. 그 다음에 스페큘러만 렌더를 해서 나는 하이라이트가 좀 너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렌더를 다시 하는 게 아니라 요 스페큘러 맵을 내가 렌더를 해 놓고 요 부분만 합성할 때 이 하이라이트 맵만 수정을 해서 합성을 조금 하기, 다시 렌더를 하지 않더라도 합성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3D에서는 구분을 해서 패스를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많은 패스들이 있지만은 기본 라이팅의 소프트웨어 렌더기 때문에 요 두 가지 옵션만 체크를 해서 껐다 켰다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게 여기서 조금 보기 편하게 우리가 요 빛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림자도 보려면 확인하기 편하려면은 이 뷰포트 창에서 7번
숫자 7을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빛과 그림자를 볼 수 있는 모드가 됩니다. 그래서 빛이 어느 정도의 세기로 어느 위치에서 비춰지고 있는지 확인하기가 좀 편하죠. 그래서 여기서 그림자까지 보고 싶다 하시면 여기 있는 아이콘도 눌러주시면은 그림자까지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어느 위치에 어느 길이로 크기로 그림자가 생기는지 확인하기 쉽겠죠. 이렇게 맞춰 놓고 렌더를 하면은 조금 본인이 원하는 위치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자, 디케이 레이트라고 하는 옵션이 있어요. 디케이는 뭐냐면은 거리 값에 관한 옵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실제 존재하는 빛이 두 종류가 있죠. 그 하나는 태양처럼 자연 빛, 거리랑 상관이 없이 여기에 해가 있다고 합시다. 여기 해가 있는데 여기 사람이 여기 있어요. 사람이 여기에 있건 여기에 있건 여기에 있건 여기에 있건 여기에 있건 별로 거리가 중요하지가 않죠. 여기 사이에 태양이랑 요 사람 간의 거리가 어떻든 간에 요 사람의 밝기랑 그림자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아주 미세하게 뭐 차이는 있겠지만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이 거리에 따른 빛의 계산을 할 건지, 자, 이렇게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빛이 약해질 건지, 아니면 태양처럼 거리에 상관이 없이 거리값 계산을 하지 않고 계산 렌더를 할 건지에 관한 옵션이에요. 기본적으로 no decay라고 하면은 거리값이 계산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사물이랑 해 거리가 지금 요 정도일 때랑, 아이고, 해가 이렇게 멀어질 때랑 밝기가 인텐시티 1의 밝기로 똑같은 결과를 얻게 되는 게 no decay입니다. 그래서 뭐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저장을 해서 눌러놓고 거리를 좀 가깝게 해서 렌더를 해도 별 밝기에 차이가 없어요. 요건가? 네, 별 밝기에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디케이를 지금 세 가지의 옵션이 있어요. 디케이에도 세 가지 옵션이 있는데 요거는 약간 수학적 계산입니다. 리니어, 쿼드라틱, 큐빅 이렇게 있는데 일단 뭐 가장 위에 리니어로 해보죠. 그러면 이렇게 거리가 멀어지면은 어두워지고 이렇게 가까워지면 밝아지는 거리값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쿼드라틱으로 하게 되면은 거리 좀만 멀어져도 급격히 어두워지게 되죠. 예. 그리고 그 밑으로 가게 되면은 이 감소율이 또 엄청납니다. 그래서 거리에 따른 감소율 계산인데 리니어 이게 리니어로 했을 때는 그래프 상으로 따지면은 뭐 요런 그래프 거리에 따라서 비례하는 반비례라고 하나요? 그런 반비례하는 그래프 값. 그 다음에 쿼드라틱은 뭐 제곱의 반비례, 뭐 4제곱의 반비례, 뭐 요런 거리가 멀어질수록 빛의 감소율이 급격히 떨어지는 요런 그래프 계산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리를 내가 계산을 할 건지 아니면 거리랑 상관이 없이 이렇게 no decay로 갈 건지에 관한 옵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뭐 밑에 있는 건 이제 그 라이트 포그라고 한 건 그 공기 중에 안개라고 하나요? 뭐 공기 중에 뭐 미세먼지나 안개 그런 걸 표현을 할 때 건드려주는 옵션인데 뭐 굳이 소프트웨어 렌더에서 포그까지 쓸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좀 중요하게 볼 거는 오브젝트 디스플레이 섀도우 뭐 그림자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빛의 섀도우 옵션을 이렇게 열었더니 뭐가 막 길게 막 생겼어요. 이렇게 길게 두 개가 생겼습니다. 두 종류의 섀도우가 크게 있습니다. 하나의 빛의 소프트웨어 렌더에서 두 종류의 그림자가 있어요. 하나는 뎁스맵 섀도우라고 하는 체크를 할 수 있는 메뉴고요. 또 하나는 레이트레이스 섀도우라고 하는 그림자 종류입니다. 그래서 두 종류의 그림자인데 하나를 체크를 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다른 게 체크가 해제가 돼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뭐 크게 말씀드리면은 뎁스맵 섀도우는 더 옛날 그림자. 그 다음에 레이트레이스는 그나마 조금 더 발전된 그림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둘 다 옛날 거긴 한데 요거는 더 옛날 거, 요거는 덜 옛날 거.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게 더 좋기 때문에 요걸로 체크가 돼 있지 않을까 기본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나는 레이트레이스 섀도우를 쓸 거야 라고 하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요 렌더 옵션에서 소프트웨어 옵션에서 커먼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탭에서 요 레이트레이싱 이라는 곳을 체크를 해 주셔야 요 섀도우를 쓸 수가 있습니다. 내가 여기를 체크를 했는데 얘를 꺼버리면은 요 그림자가 적용이 되지를 않아요. 얘를 쓸 거면은 여기서 전체적인 렌더 세팅에서 얘를 사용하겠습니까? 라는 옵션이기 때문에 요거를 켜주셔야 다른 하위 옵션들이 다 적용이 됩니다. 꺼버렸네. 자, 그림자를 요 더 옛날 그림자로 해놓고 렌더를 한번 해보죠. 자, 뭐 기본 그림자에서 뭐 바뀐 게 없어요. 거의 이렇게 딱딱한 뭔가 뭐 인위적인 그림자가 생겼죠. 요거를 요거를 저장을 하나 해놓고 자, 옵션을 보겠습니다. 요 뎁스 맵 섀도우에 뭐 해상도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512도 뭐 적은 완전히 적은 숫자는 아니지만 요 레졸루션은 그 픽셀의 크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요 그림자를 생성하는 픽셀의 크기. 그래서 뭐 얘를 줄여버리면은 50 픽셀로 이루어진 그림자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50, 50, 50의 크기 픽셀 50, 50, 뭐 요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숫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이게 깨지겠죠. 이렇게. 그래서 뭐 보통
우리가 그 텍스처라던가 그림자 단위 계산을 할 때 1024, 2048 이런 단위로 수치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뭐 자유로운 이런 수치도 있겠지만은 웬만하면은 이런 수치로 맞춰서 사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1024로 하면은 이렇게 뭐 깨지지 않은 정도의 깔끔한 이미지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왜 이거보다 더 높게 있는데 더 높이 쓰면 안 돼요? 그래서 높게 한번 해보죠. 뭐 4786 저장을 해놓고 렌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오래 걸리죠. 살짝 아까보다는 오래 걸리고 저장을 해서 비교를 해보면은 아무 차이도 없습니다. 그림자만 보게 되면은 아무 차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림자나 해상도 아니 저기 텍스처의 크기가 보통 뭐 1024 정도만 돼도 뭐 이렇게 모니터 상에 지금 해상도 크기가 뭐 1280, 720, 1920, 1080이잖아요. 그래서 그 1024 정도만 돼도 요 정도의 그림자를 표현하는 데는 거의 최고의 크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림자 자체의 픽셀 크기. 그다음에 요 밑에 거는 뭐 굳이 포커스를 따로 조절을 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다음에 자, 필터 사이즈라는 게 있어요. 필터 사이즈가 지금 기본 1로 돼 있는데 얘를 자, 10으로 올려 보겠습니다. 기본 1일 때고요. 그다음에 렌더를 자, ESC를 누르면은 이렇게 렌더가 멈추게 되고 그 자, 요 기능이 있습니다. 요 빨간 ESC를 좀 누르고요. 요거를 사용해서 ESC를 누르고 제가 원하는 부분만 다 굳이 전체 렌더를 할 게 아니라 원하는 부분만 렌더를 하고 싶은 경우가 있겠죠. 제가 렌더를 이렇게 하는데 막 오래 걸려요. 근데 원하는 부분만 하고 싶을 때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렌더 옵션에 보면은 다시 렌더를 하게 되면은 이거 너무 옛날 거라 헷갈리네. 잠시만요. 차분히 합시다. 자, 1로 다시 바꿔놓고 렌더를 했어요. 자, 1일 때 저장을 해놓고 그 다음에 10일 때 요 필터 사이즈를 10일 때 렌더를 할 건데 다 렌더를 하는 게 아니라 난 요만큼만 렌더를 하고 싶어. 그럼 여기에 드래그를 해서 놓고 어, 요건가? 리셋인가? 쇼 레기온 마크 아니네. 요거를 해서 놓고 렌더를 하게 되면 요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 빨간 부분만 다시 재렌더가 되게 돼요. 요 드래그 영역만. 근데 요것도 좀 귀찮죠. 요거 하고 바로 자동으로 렌더가 되면 좋겠는데 요걸 또 눌러줘야 되죠. 그래서 뭐였지? 옵션에 이 렌더 뷰 옵션에 오토 렌더 레기온이라는 걸 체크를 이렇게 켜주시게 되면은 드래그를 하면은 바로 딱 놓으면은 렌더가 다시 됩니다. 원하는 부분만. 그래서 큰 영역을 렌더
하지 않고 원하는 부분만 할 때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필터 사이즈를 10으로 했는데 별 차이가 안 나니까 한 30으로 놓고 그림자만 렌더를 다시 해보죠. 자, 저장을 또 해서 비교를 이렇게 해서 보시면은 필터가 1일 때는 이렇게 날카로운 그림자가 됐어요. 근데 필터가 높을수록, 필터 사이즈가 높을수록 이렇게 좀 부드러워지는 그림자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지금 공이라서 별로 티가 안 나는데 이게 좀 자연스러운 그런 그림자는 아니에요. 이렇게 비교를 좀 해서 보면은 자, 요런 거를 렌더를 한번 해보죠. 자, 똑같이 필터 사이즈를 30으로 렌더를 했는데 왜 자연스럽지가 않냐면은 부드러워지긴 이제 부드러워졌는데 자, 요거 렌더 하는데도 상당히 좀 걸리죠. 지금 자, 보면은 그림자가 부드러워지긴 했지만 자, 요 부분도 부드럽죠. 우리가 좀 실제에 가까운 그림자라면은 이쪽에 있는 그림자는 약간 날카롭고 여기 멀리 갈수록 이렇게 좀 살짝 부드러워지는 그런 그림자가 생겨야 되는데 그냥 전체 테두리가 약간 포토샵에 블러를 적용한 것처럼 이렇게 전체가 다 부드러워집니다. 그래서 요게 상당히 옛날 방식의 말도 안 되는 그림자죠. 예, 그냥 부드러워지게만 해주는 그런 옵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잘 사용을 하진 않습니다. 예, 요거를 잘 사용을 안 하고 요 레이 트레이스 섀도우를 써서 렌더를 다시 해보죠. 지금 옵션을 안 만졌기 때문에 이렇게 날카로운 그림자 그대로예요. 너무 큰데 그림자가 이렇게 할까? 자, 옵션을 고르지 않은 수정을 하지 않은 레이 트레이스 고 저장을 해놓고 이번에는 이 밑에 옵션이 뭐 3개가 있어요. 네, 라이트 레디어스 빛의 뭐 크기, 지름 뭐 이런 건가? 네. 빛의 크기 지름을 지금 0에서 1 이렇게 쭉 올려서 맥시멈으로 해봅시다. 자, 라이트 레디어스 수치를 요것도 요 그림자만 렌더를 다시 해보죠. 1로 수정을 했어요. 0에서. 근데 이렇게 부드러워졌죠. 뭔가 아까의 뎁스 맵 섀도우 이 말도 안 되는 그림자보다는 훨씬 사실적으로 바뀌었어요. 여기는 날카롭고 여기는 부드러워진 이런 그림자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빛의 크기를 줬는데 아직 조금 뭐 그림자가 좀 해상도가 좋지가 않죠. 그래서 이 밑에 있는 옵션을 같이 올려 주셔야 해상도가 같이 좋아집니다. 빛의 크기를 이렇게 조절을 했으면 빛의 양이라 그래야 되나? 예, 요것도 올려 주셔야 돼요. 요것도 한 10으로 올려서 다시 렌더를 해보죠. 조금 더 부드러워졌죠. 20으로 렌더를 했더니 아주
부드러워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날카롭고 끝부분은 부드러운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 정도 옵션만 써도 좀 상당히 부드러운 그 그림자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레이 뎁스 리미트 이 옵션은 뭐냐면은 별로 여러분들이 이 소프트웨어에서 굳이 이걸 쓸 일은 없는데 레이트레이스 그림자를 몇 번 계산할 건지를 나타내주는 옵션이에요. 지금은 그림자가 이렇게 연산을 한 번 한 거죠. 근데 이쪽에 만약에 뭐 거울 같은 게 있다고 합시다. 거울. 그래서 이 친구가 이 거울에 비쳤어요. 한 번 비쳤는데 이 거울에 비친 이 친구의 그림자도 계산을 할 건지, 계산을 할 거면 몇 번을 계산을 할 건지에 대한 옵션이에요. 그래서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닙니다. 리미트를 3으로 뭐 1로 하게 되면은 거울에 한 번 비친 것까지 계산을 하고, 뭐 2로 하게 되면은 뭐 한 번 더 계산을 하고, 3으로 하면은 거울에 비친 걸 또 거울에 비친 것까지 계산한 뭐 그런 옵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두 가지 수치로 그림자의 질을 결정을 하는 거고, 이 옵션보다 항상 여기에 있는 옵션이 커야 적용이 됩니다. 이게 서로 상응하는 옵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수치는 웬만하면은 뭐 만땅 해주시면 좋겠죠. 자, 그림자도 뭐 됐고, 자, 포인트 라이트만 설명을 드렸는데, 요거는 요번에는 스팟 라이트 한번 봐보죠. 스팟 라이트 보시면은 이렇게 깔때기 모양의 빛이 있어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회전을 시켜서 이렇게 위치를 잡아주시면 이런 빛이 보입니다. 근데 요 빛 맞추고 정확히 사물에 비추기가 좀 힘들죠. 이동시키고 회전하고 정확히 맞추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좀 편하게 맞추려면은 얘를 선택을 하시고 패널에 Look Through Selected라는 게 있어요. 내가 선택한 애의 시선으로 보는 게 있습니다. 얘를 클릭을 하시면 이 빛의, 이 조명의 시선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하는 사물의 위치를 맞추고 거리까지 이렇게 편하게 맞출 수가 있습니다. 다시 퍼스펙으로 돌아오시면 되고요. 이겁니다. Look Through Selected, 선택한 애로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런 스팟라이트, 뭐 핀 조명이죠. 핀 조명. 우리가 뭐 무대 조명이라고 많이 하는데, 어트리뷰트 에디터를 보면은 자, 아까 포인트 라이트랑 거의 똑같아요. 거의 옵션이, 기본적인 이 옵션이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명이 두 개이기 때문에 그림자도 이렇게 두 개가 생겼죠. 그래서 하나를 끄면 그림자가 하나만 보이고, 이 옵션은 다 똑같아요. 컬러랑 밝기, 그 다음에 요거를 껐다 켰다 하는 거랑 색깔 정보, 하이라이트 정보 렌더 할 건지, 그 다음에 거리 값, 거리 상관없이 밝기가 똑같이 1일 건지
아니면 거리에 따라서 밝기가 틀려질 건지. 그 다음에 그 밑에 옵션이 3개가 더 있네요. 그래서 요거를 보면은 요거는 이거는 그림자가 아니죠. 그래서 이 빛의 경계 부분을 조절해 주는 옵션입니다. 요 7번 모드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콘 앵글을 이렇게 조절을 해 보면은 빛의 영역, 지금 보이시죠? 얘를 좀 키워 볼게요. 이 친구를 키운다거나 해서 뭐 빛이 밝아지거나 뭐 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뭐 영역이 커지거나 하지도 않아요. 스케일을 좀 키워서 보기 편하게 하면은 이 콘 앵글에 따라서 이 빛이 넓어지고 좁아지고를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있는 게 기본 0으로 되어 있는데 요거를 안쪽으로 줄이게 되면은 이 영역에서 안쪽으로 부드러워지게 돼요. 안쪽으로 영역에서 안쪽으로 부드럽게 할지 아니면 바깥쪽으로 부드럽게 할지를 결정을 해주게 됩니다. 핀 조명. 그 다음에 드롭오프는 이 영역 안에서 빛을 줄이거나 꽉 채우거나 이 빛의 세기를 더 줄일 수도 있고 1만큼 유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디케이랑 상관이 없이 요 영역 안에서 좀 더 자유로운 빛 조절을 한 번 더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림자 섀도우는 두 종류, 뎁스맵 섀도우를 쓸지 아니면 레이트레이스 섀도우를 쓸지. 아까처럼 요거 맥시멈에 한 15 정도만 해도 이제 부드러운 그림자를 얻을 수가 있겠죠. 빛도 가까이 있는 건 이렇게 조금 좁게, 그 다음에 뒤쪽에 있는 건 더 넓게 그라데이션처럼 약간 빛이 퍼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콘 앵글이고요. 스팟라이트였고요. 그 다음에 디렉셔널 라이트가 있어요. 얘도 보기 편하게 스케일을 좀 키워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화살표 4개가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모양처럼 생겼어요. 얘도 회전을 시켜서 이렇게 방향을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혹은 아까 룩슬로우 셀렉티드로 이렇게 원하는 화면을 직접 골라주시면 돼요. 자, 얘는 방향성과 세기만 가지는 빛이에요. 디렉셔널 라이트. 방향이 있는 빛이죠. 그래서 이 물체가 여기 있건 여기 있건 여기 있건 어떤 거리에 있건 지금 다 전부 다 밝죠. 이 부분이 싹 밝죠. 그래서 약간 햇빛과 그나마 좀 가장 가까운 빛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태양이랑 가장 가까운 빛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당연히 태양이랑 좀 비슷한 빛이기 때문에 아까 포인트 라이트처럼 이 거리를 계산하는 디케이 옵션이 없습니다. 디케이 레이트 옵션이 없어요. 내가 거리 계산을 할지 안 할지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얘는 그냥 위치가 어디에 있건 그냥 같은 밝기로
때리게 되죠. 방향성만 이렇게 가지는 오로지 방향만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컬러도 뭐 당연히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뭐 다른 건 똑같죠. 디퓨즈, 스페큘러 껐다 켰다. 그 다음에 섀도우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 약간 태양 자연광 스타일을 만들기 위해서 이 디렉셔널 라이트를 복사를 하고 방향을 살짝 바꿔주고, 이렇게 복사를 하고 방향을 살짝 바꿔주고, 그리고 밝기가 너무 뭐 세면 안 되겠죠. 이렇게 방향을 여러 군데서 이렇게 이 친구를 둘러싸는 약간 그런 인공 태양을 만들기도 했어요. 이런 걸 복사를 해서 이렇게 막 인공 태양을 막 만들어서 쓰기도 했습니다. 아주 옛날에. 자, 태양과 가장 가까운 빛이고, 그 다음에 볼륨 라이트. 볼륨 라이트는 좀 뭔가 구 모양으로 생겼죠. 그래서 이 친구를 스케일을 키우고 렌더를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살짝 다르게 생겼는데 이렇게 하고 렌더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밝아,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지? 딱 이 영역 안에만 빛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요 뒤로는 없습니다, 빛이. 그래서 요 구 안쪽으로만 빛이 있고, 이 안쪽에 빛을 요 옵션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빛이 유지가 되다가 갑자기 이렇게 어두워지게 할 수도 있고요.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뭐 조명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거리 이 볼륨 안에서의 조절을 맘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빛이라서 잘 안 쓰죠. 자, 에어리어 라이트는 자, 보시면은 이렇게 뭐 네모난 판에 이렇게 핀 같은 게 앞변 같은 게 달려 있어요. 요게 빛이 나오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를 스케일을 키우면 밝아지죠. 이렇게 아까 뭐 디렉셔널 라이트 스케일 키워도 뭐 밝아지거나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스케일 변화가 없죠. 그 다음에 포인트 라이트 마찬가지로 스케일이랑 아무 상관이 없는데 이 친구는 스케일을 키우면 밝아집니다. 그 차이는 요 포인트 라이트는 다른 라이트들은 이렇게 빛이 딱 이 점 하나에만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점 하나에서 이렇게 빛이 나오는데 얘는 이 면적이 다 빛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면이 다 이 점들로 채워져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를 키우면 점들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당연히 빛이 밝아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좀 현실에서 쓰는 인공 조명이죠. 그거랑 비슷한 조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소프트웨어 라이팅에서는 그나마 좀 많이 쓰죠. 소프트웨어 렌더가 아니라 그냥 다른 렌더로에서도 이 빛은 많이 사용을 합니다. 다 쓸 수도 있고요.
기본 조명들 중에서는 그나마 가장 현실 조명에 가까운 빛이죠. 그래서 다만 크기를 조절을 좀 잘 써주셔야 돼요. 크기 이 면적에 따라서 조명이 막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형광등이 뭐 위쪽에 이렇게 있는 공간이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면 되겠죠. 나머지 옵션은 다 똑같습니다. 크기에 반응을 한다 정도고, 그 다음에 뭐 설명 오늘 조금 길게 했는데 설명 하나 정도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V-Ray 다음 시간에 V-Ray 렌더를 수업을 하긴 할 건데 그때 한 번 더 말씀드리긴 할게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명이랑 빛과 조명, 뭐 그림자 요거를 만들고 이해를 할 때 기본 이론도 좀 중요하겠죠. 그래서 책을 뭐 도서관이나 이런 데서 책을 좀 보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조명에 대한 책이 빛과 조명 서적 서적 자, 뭐 기본 책들을 좀 많이 요거 유명. 자, 요 책도 좀 유명하고요. 여러분들 뭐 사서 읽으란 소리는 안 할게요. 근데 기본적으로 뭐 사진을 찍거나 영상을 하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할 때 요 빛과 조명을 좀 많이 이론적으로 많이 알아두시면 좋기 때문에 이런 책 한번 컬러 앤 라이트라는 책입니다. 요 컬러 앤 라이트 책을 한번 읽어보시고 도서관에서 보시면 우리가 사진 스튜디오 있잖아요. 뭐 연예인들 찍는 스튜디오, 실내 스튜디오 가보면은 조명들이 설치가 돼 있는데 뭐 대충 설명을 한번 드리면은 우리가 자연스러운 이런 렌더 그림자를 얻기 위해서 조명 하나 가지고는 빛 하나 가지고는 자연스러운 이미지를 뽑기가 어렵습니다. 이건 뭐 좀 거지 같죠. 그래서 최소한 빛이 3개는 있어야 돼요. 자, 요 3개가 있어야 되는데 왜 3개냐? 자, 하나를 주광으로 놓습니다. 주광. 그 다음에 이쪽에서 비추는 걸 주광으로 할게요. 1번 주광. 그 다음에 얘를 컨트롤 D 복사를 해서 보조광을 놓습니다. 보조광. 근데 주광보다는 이 보조광이라고 하면은 좀 더 약해야겠죠. 더 약하고 크기를 줄였더니 좀 약해지긴 했지만 좀 더 약하게 인텐시티도 어둡게. 자, 이 보조광을 만드는 이유는 뭘까요? 이 친구를 지금 보게 되면은 얘를 보조광이 있을 때랑 이 친구를 하이드를 시켜볼게요. 컨트롤 H로 하이드를 시키면 지금 그림자 부분에서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주광 부분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뭐 보이지만 그림자 부분이 너무 한 톤으로 다 뭉개져 버렸죠. 그래서 이 부분을 너무 까맣게 보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보조광을 설치를 해서 이 부분에 굴곡을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됩니다. 물론 뭐 컨셉적으로 의도해서 이렇게 딱 그림자가
선명하게 지는 걸 만들 때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이 너무 어두운 영역을 우리가 없애주기 위해서 이런 보조광을 설치를 합니다. 자, 보조광을 만들었더니 이런 부분이 조금 보이죠? 굴곡이. 그 다음에 세 번째 빛, 이 그림자의 반대쪽, 지금 주광, 보조광, 이 반대쪽에서 보여주는 라이팅 하나가 바로 반사광이죠. 반사광. 여러분 뭐 미술 그림 그릴 때 많이 말하는 반사광. 그래서 색도, 반사광은 색도 좀 뭐 다르게 쓰기도 하죠. 파란빛으로 해볼까요? 그다음에 좀 밝기도 좀 많이 줄여주고. 자, 반사광을 설치를 했더니 좀 뭐 대충 해서 하긴 한데, 이 반사 가장 끝에 있는 부분에 맺히는 컬러랑 영역이 좀 이 친구의 입체감을 좀 살려줄 수 있는 조명이 그나마 생겼죠. 세 개의 빛을 사용을 해서 입체감을 좀 살아나게 만들어 봤습니다. 대충 하긴 했지만. 그리고 나서 자, 주광의 섀도우를 이 친구는 섀도우 옵션이 살짝 틀려요. 네. 그래서 요거를 설명을 안 드렸지만, 요것만 좀 올려주면은 아까 렌더 했을 때보다는 훨씬 더 뭔가 현실에 가까운, 좀 덜 거지 같은 렌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죠. 이 조명, 지금 여기 선이 좀 이상하게 생기는데 옵션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원래는 이렇게 좀 부드러운 조명이 생겨야 정상이겠죠. 옵션이 왜 이러지? 레이트레이스. 어찌됐든 오늘 조명이랑 그림자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고, 기본적인 마야 소프트웨어 렌더 세팅 설명을 드렸습니다. 요거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영상, 애니메이션 동작 잡고 렌더해서 영상으로 뽑기까지는 문제가 없겠죠. 그래서 뭔가 퀄리티가 더 있는, 더 뭔가 현실 같은 렌더를 얻기 위해서 다음 시간에 V-Ray를 조금 배워서 좀 더 퀄리티 있는 걸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고,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추석주인데, 추석주에도 비대면 수업이기 때문에 영상은 올라갈 거기 때문에 추석이니까 휴강하겠지 하고 확인 안 하지 말고, 예, 똑같이 수업 영상 진행이 되니까 영상 확인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생하셨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